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임대로 새롭게 합류한 마르셀 자비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셀 자비처는 바이언 소속으로 있다가 에릭센의 발목 부상으로 인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이번에 겨울 이적 시장 마지막에 임대 영입으로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최근 있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리그 경기에서 가세미루가 퇴장을 당하면서 향후 3경기에 출전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이번 자비처의 영입은 신의 한 수라고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정도 되는 클럽에서 진행되는 영입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독이 필요에 의해서 자신이 아는 선수, 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고 관계가 있다는 것도 되겠지만 그 선수가 어떠한 선수인지를 사전에 알고 있어서 그 선수를 구단에 요청을 해서 영입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재정적인 문제 혹은 여타 계약상의 다른 문제로 인해서 감독이 요청한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구단 스카우트 팀에서 해당 선수와 비슷한 프로필의 선수를 추천을 해서 그 선수가 영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입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영입된 두 선수 모두가 임대 영입이고, 그리고 전자에 해당되는 영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입에 해당되는 베오호스트의 경우에도 테나 감독이 굉장히 오랜 시간 지켜봐온 끝에 팀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영입이 된 선수이고,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영입된 자비처의 경우에도 테나 감독이 선수가 영입된 이후 인터뷰를 통해서 선수를 비교적 오랜 시간 지켜봐왔고, 특히 라이프치히에 합류한 이후에 자세히 유심히 봐왔기 때문에 잘 아는 선수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결국엔 이런 식으로 감독이 잘 아는 선수가 영입이 되었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겨울 이적 시장에서 즉각적으로 전력에 보탬이 되어야 하는 영입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더더욱 이런 리스크가 없는 영입이라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비처는 에릭센이 발목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하게 되면서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발생된 영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에릭센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실행된 영입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어떻게 보면 기존의 에릭센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자원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보유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제가 2020-2021 시즌에 분데스리가 해설을 하면서 중계를 하면서 그리고 중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간 재발견했던 선수들, 그리고 이 선수는 내가 그렇게까지 잘 알지는 못했는데 굉장히 뛰어난 선수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했던 선수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자비처입니다. 이 마르셀 자비처는 기본적으로는 4-3-3 혹은 4-2-3-1에서 8번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박스 투 박스 역할을 하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는 미드필더입니다. 이 외에도 자비처는 나겔스만 라이프치히 체제에서는, 특히 제가 중계를 했던 2020-2021 시즌의 경우에는 라이프치히가 대부분의 경기에서 공격 국면에서는 백스리를 활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3-5-2, 3-4-3과 같은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러한 백스리 시스템에서는 6번 홀딩 미드필더 역할 동안 굉장히 잘 수행하면서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기도 했던 선수입니다. 축구에서 발생하는 국면, 축구에 존재하는 국면을 크게 4가지 국면이 있다고 보았을 때 자비처는 이 4가지 국면에서 모두 고르게 좋은 활약을 해줄 수 있는 미드필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공격 국면, 팀이 공을 가지고 상대가 정돈된 상태에서 이를 공략해야 하는 지공 상황에서는 이미 적지 않은 시간 나겔스만 감독과 함께했기 때문에 테나흐 감독이 축구하는 포지션 플레이에 대한 이해도를 전술적으로 이미 갖추고 있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후방에서부터 공을 가지고 상대의 라인을 하나하나 넘어선다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팀이 공을 가지고 공격을 전개할 때 본인이 공을 가진 선수일 경우에도 그렇고 본인이 공을 갖지 않은 선수일 경우에도 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자신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즉 어떠한 행동 양식을 가지고 움직여야만 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이미 온전하게 이해하고 있는 선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팀이 공격을 하다가 공의 소유권을 빼앗겨서 수비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즉각적으로 자신이 공을 가진 선수를 압박해야 하는 상황인지 혹은 뒤로 물러나서 수비 진영을 구축해야 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상황인식을 적절하게 가져가고 이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적절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술적인 선택을 바탕으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기술적, 신체적 능력 또한 갖춘 선수가 바로 자비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자비처가 어떻게 보면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에릭센보다 더 나은 선수를 얻게 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렇게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되는 국면에서 자비처는 에릭센보다는 한 수 위에 있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식 프로필상 177cm로 신장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팀이 공을 빼앗겨서 수비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공을 가진 선수를 압박을 해야 하는 상황, 혹은 공보다 낮은 지점으로 내려와서 수비 진영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체적인 능력에서 에릭센보다는 더 월등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좀 더 높은 인텐시티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특히 축구도 결국에는 공을 가진 선수와 공을 가진 선수를 막는 선수 간의 1대1 대결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종목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공을 가진 선수를 막는다는 관점에서 미드필더로서 자비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선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는 수비 진영을 완전히 갖추고 수비를 펼치는 수비 국면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비교적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가세미루의 퇴장이 있었던 지난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리그 경기에서도 이는 어느 정도 드러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팀이 수세에 몰려서 남은 시간 동안 주로 수비 국면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비처는 팀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줄 수 있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있겠습니다. 또한 자비처라는 선수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은 바로 팀이 수비를 하다가 공의 소유권을 회복해서 역습을 전개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선수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수비에서 이렇게 공격으로 전환되는 관점에서는 지난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이끌었던 랄프 랑닉 밑에서 오랜 시간 레드불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던 라이프치히에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는 국면에도 최적화되어 있는 미드필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랄프 랑닉이 이끌었던 라이프치히 그리고 이 레드불 프로젝트 자체가 상대로부터 공의 소유권을 탈취하고 빠른 시간 안에 피니싱까지 가져가는 것을 최우선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게임 모델 안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약했던 자비처는 이와 같은 공격 전환 국면에서도 굉장히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는 미드필더입니다. 이렇게 공격 전환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페널티 박스 안에 진입해서 공격을 마무리 짓는 것에도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반대로 한 박자 늦게 2선에서 페널티 에어리어 인근에 도착해서 득점 혹은 어시스트를 하는 것에도 굉장히 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비처입니다. 특히 압도적인 킥 능력을 바탕으로 역습 상황에서 2선에서 득점을 기록할 수 있는 능력, 소위 말하는 중거리 슈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비처이고, 또한 상대가 수비 진영을 완전히 갖춘 상황에서도 지공 상황에서도 중거리 슈팅을 바탕으로 해서 미드필더로서는 다수의 득점을 기록하는 선수입니다. 또한 에릭센과 마찬가지로 오른발잡이이기는 하지만 왼발로도 굉장히 준수한 킥력을 보여준다는 것 또한 선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에릭센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더할 나위 없는 영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라이프치히에서 총 229경기를 소화하는 동안 52골을 득점하고 42개의 도움을 기록했는데 미드필더로서는 상당히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는 것, 그리고 이 배경에는 방금까지 설명했던 선수가 가진 장점들이 자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적이 아무래도 오스트리아인 점, 그리고 분데스리가에서 오랜 시간 활약했다는 점 때문에 선수가 가진 능력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인지도가 낮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긴 기간은 아니지만 이번 시즌 후반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합류해서 좋은 활약을 보여줌으로써 선수가 누려야 마땅한 대중들의 인지도와 인기를 조금 더 얻는 선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